파괴적 기술. 지난 7월에 이 반도체 분석기관 테크인사이트에 다소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이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회사 SMIC가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해서 캐나다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공급했다는 겁니다. 이게 백악관에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겼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가는 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게 첨단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데요. 이거를 다 틀어 막았는데 중국이 10나노를 넘어서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에 위기감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만약에 7나노도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한 인텔이 삼성이나 TSMC도 아니고 중국 업체에 따라잡힌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안 된 바로 지난주에 바이든 정부는 메가톤급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5일이죠. 이 트럼프 정부가 전격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차단합니다. 이 당시 상무장관이던 윌버 로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기업인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활용한 외국 기업의 반도체를 그냥 사용할 수 있었던 테크니컬 룹, 즉 기술적 구멍이 있었다. 이 미국 기술을 이용한 해외 기업 제품의 수출 규제, 수출 차단, 이 개념이 바로 이때 도입됐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가 아주 광범위해지고 또 복잡해진 사건입니다. 이 모델이 그대로 적용된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대러시아 규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7일에 미국이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이건 2년 전 화웨이 규제의 대규모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화웨이나 SMIC 같은 중국 업체나 10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 등을 콕 찍어서 규제를 했다면요, 이제는 중국 반도체 업계 전체를 상대로 아주 광범위한 규제 틀을 만들었습니다. 규제 항목을 보면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이건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하죠. 또 핀팻 또는 갓팻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나노 로직 반도체,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새로운 공법이 적용된 예를 말하는 겁니다. 또 14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의 기술 및 생산 장비의 수출이 통제됩니다. 규제 대상도 장비, 즉 에퀴먼트보다 넓은 개념인 구성품, 컴포넌트, 조립품, 어셈블리스라는 개념을 사용했고요. 이 수출 통제를 받는 미검증 기업 리스트에 중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YTMC, 즉 양쯔 메모리가 올라온 게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해외 직접 생산 규칙, 즉 화웨이식 규제가 이번에 전방위로 도입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첫째는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핵심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이른바 14나노 이하로 가는 모든 미세 공정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 둘째는 시스템 반도체뿐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거고요. 이 셋째는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활용됐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전방위 규제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보면요. 자, 우선 미국이 지금까지 첨단 반도체로 가는 길목으로 불리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통제하긴 했지만 이 SMIC가 7나노 반도체까지 양산하는 걸 보니까 이것만 틀어막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메모리 반도체로 들어가는 기술이나 장비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실제 이 중국 반도체 업계의 경우에 워낙에 미국의 제재가 심하다 보니까 이 기존의 중고 장비를 개조해서 재활용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신형 장비를 중국이 얻지 못하지만 중고 장비 시장에선 중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손입니다. 또 이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즉 로직 반도체 공정 사이에는 서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장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양쯔 메모리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이번에 규제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로 들어가는 기술이나 장비의 유입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에 대중 반도체 전쟁에 이제 동참해라, 이런 메시지를 뚜렷하게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첨단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특히 중국에서 사업은 접을 각오까지 해라, 이런 의미로도 보입니다. 이 엄청난 규제가 과연 중국의 반도체의 굴기를 막고 미국의 우위를 우뚝 서게 지켜서게 할까요? 사실 워낙에 이게 강력한 내용들이라서 이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전체가 고꾸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규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미국의 규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상당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라케시 쿠마르라는 일리노이대 교수가 포춘에 기고한 글도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충족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만족될지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중국이 그럼 앞으로 이런 규제를 통해서 첨단 반도체를 이제 얻지 못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는 미국 반도체 업계가 지불하는 비용을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런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를 오히려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중국이 대만의 TSMC에서 데려간 반도체 전문 인력이 무려 3,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의 지금 반도체 장비 업계도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거의 10%에도 못 미치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무제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장비 국산화에 굉장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를 갈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조건,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미국 반도체 업계의 중국 매출 비중이 무려 35%에 달합니다. 이 매출이 빠지면 그만큼 미국 반도체 업계가 이 연구 개발이나 새로운 반도체 생산 등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중국 매출이 빠지는 만큼 한국이나 대만이 채워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이나 대만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중국 사업 비중이 줄어든다면 이 미국 장비와 기술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 이 시장이 작아지면 전체 시장 자체가 작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반도체 전쟁, 칩 워. 최근 미국 언론에서 화제를 모으는 신간입니다. 이 미국의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가 쓴 책인데요. 정말로 반도체를 둘러싼 불꽃 튀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보다도 중국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중국의 반도체가 미국의 이런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자립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일 수 있습니다. 윤홍호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